SBS 방송국이요. 보니까 태영건설이라는 회사가 제일 이제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건설 회사가 SBS를 소유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이 태영건설은 어디에 있냐면은 경기도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건설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예요. 왜냐면은 73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계열사가 18개고요. 직원이 954명이에요. 예. 그 중에서 이제 SBS 홀딩스가 제일 내가 보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제일 앞에 내세워놨더라고요. 진짜 돈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건설회사겠죠. 근데 1974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둡고 그때 진짜 조폭들이 활개를 치던 시대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대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거의 조폭 정치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폭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 인구가 발전도 안 하면서 또 이제 인구는 거기 제일 많잖아요. 1300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경필이 하고 김문수가, 지사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그게 유령 아파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정말로 불행지수가 높아질 뻔한 상황이죠. 그랬었던 그 상황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남경필이 경기도지사를 했던 2015년 그때 이제 임동준이라는 어떤 25세 청년이 태국에서 살인을 당하는 겁니다. 살인을 당했는데 두 사람이 살인 용의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 명은 윤 씨고 한 명은 이제 김 씨인데, 윤 씨는 태국에서 바로 잡혔어요. 그래갖고 징역을 살고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가 안 죽였다 하니까 누가 죽였냐, 그러면은 누가 죽였는지 밝혀라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야단 났죠. 그러니까 이제 밝혀라 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밝힐 의지가 없다 이래 된 겁니다. 2015년 그 사건을. 그러면은 그 의지가 없는 곳이 어디냐 보니까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거예요.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여기서 처리하는 건 뭐냐면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사 의지가 없느냐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이제 없다고 이제 결론 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니까,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서류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이제 미적미적 거린 거예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때가 왜 그랬을까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넘겨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남경필은 여기가 지금 이 용의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 돈이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토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베트남에서 또 아주 그냥, 닭발집도 하고, 음식점,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태국에 불법으로 이제 도박 자금도, 사채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잡을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럼 지금 와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고 SBS에서 폭로를 한 거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폭로를 한 건가요? 그러면은 서울검찰청에다가 이걸 왜 이렇게 됐는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갖다가 이제 조폭과의 깊은 밀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폭과의 깊은 밀착이 있었다. 누구와 하니까 이 이제 도망간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별 통수도 없는데 엄청 잘 먹고 잘 살더라. 누가 돈을 대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성남에서 회사를 하고 있는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돈을 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베트남에서 그렇게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준석이라는 사람은 옛날에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그 성남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무슨 뭐 돈도 많이 기부하고 뭐 요양소에다가 뭐 공기 충전기도 기부하고 좋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조폭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언수미한테도 차량을 제공을 해주고 또 성남시에도 돈을 많이 갖다 줬으니까 분명히 이 조폭하고 이재명하고 그 언수미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의혹인가 보니까 이재명 시장님 시절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변호사 할 때 이 조폭들이 다 금거가 된 거예요. 한꺼번에. 예. 한꺼번에 61명이 금거가 됐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변호사를 다 이제 선임을 해가 찾아 나선 거예요. 61명. 근데 61명이지 뭐 그 이상 61명이 한꺼번에 금거가 됐으니까 또 플러스 해서 거의 한 100명이 이제 됐는가 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1인당 변호사 1인당 한 2명씩 이렇게 잡아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변호사 예를 들어서 뭐 30명 정도가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조폭이 그냥 한 거의 100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조폭을 분명히 몰랐을 리가 없다.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현재 성공을 했는데 옛날에 10년 전에 분명히 그 잡혀갔는데 왜 이재명 변호사가 모르냐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 이재명 변호사는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5,000명을 변호를 했고 근 5,000명을 했고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뭐 한 2,500명 정도 안에 든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조폭이었는데 왜 변호를 했냐 이거예요. 뭐 이준석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땡땡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변호사는 억울하다 하는 사람의 말을 그러면은 듣고 변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변호사한테 당연히 10년 전인데 변호사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쁜 짓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라 해갖고 반성문을 18장 그냥 계속 이제 반성문을 쓰고 이 사람들이 개가청선하겠다 약속을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61명 중에 이준석도 있고 이 두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 변호사가 근 30명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2명당 1명이 들어갔다 봤을 때 그런 와중에 그것도 10년 전 일인데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이 사람들을 하고 유착이 돼가지고는 그 중소기업 상도 주고 뭐 잘해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성남위에다가 돈으로 갖다 바친 게 더 많지만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조폭을 했는데 지금 성공을 하고 보니까, 뭐, 개가천선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꾼들한테, 이래저래 접근을 하면서 또 이재명 시장님한테도 접근을 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무슨 부패가 끼어 있나요? 아무런 부패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부패가 있다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사람이 옛날에 10년 전에, 아무리 10년 전에, 60명이 검거됐다 하더라도, 그걸 몰랐을 리가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지. 그때 10년 전에 이 사람이, 그 조폭 중에 한 명이, 그 많은 조폭 중에 한 명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겠어요. 당연히, 모를 가능성이 더 높죠. 알 가능성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 알았는데 몰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안다 한들. 아니 그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 좁은 나라에 사도내 팔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무슨 뭐 동네 고향 하면은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딨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커피숍에 맨날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조폭이라고 소문난 사람도 맨날 커피 마시러 왔었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시장된 분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도 옛날에 가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한 적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끝도 한도 없고 완전히 이거는 궤변이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완전히 진짜 뭐 말도 안 되는데 엮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코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유령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는 유령들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검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이제
조폭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폭 중에 한 명한테 가갖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동안에 진짜 한 3년 정도 완전히 잘 지냈다. 이 코마에 있는 이제 전직 경찰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로 가서 잘 지낸 데가 또 어디냐면은 경기 남부 경찰서 안에서 잘 지냈대요. 여기는 수원이거든요. 성남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경기 남부 경찰서 안에서 잘 지낸 경찰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 경찰들이 썩어가지고, 여기 지금 퇴직한 경찰들하고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뭐 멀리 여행도 가고, 게임도 즐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서로 간에 하여튼 잘해줬대요. 맨날 울고, 맨날 떠들고 놀고, 또 이제 시계도 선물하고 용돈도 줘가면서, 그 주로 이제, 경찰들한테 좋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무슨 이권을 챙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완전 덜미 잡혔어요. 예. 여기 경기 남부 경찰서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경필하고 가깝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경기지사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예. 여기 수원하고는, 이재명 경기지사하고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남경필이 있는 동안에 이 건설회사하고, 그 다음에 이 마약 이 사건도 아들도 마약 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은 어떤가요? 이명박도 완전히 무슨 건설회사 아닌가요? 이명박이 돈 버는 게. 건설이 경기도에서 제일 횡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명박하고 또 이 태영건설하고는 굉장히 깊은 어떤 그런 그 거래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명박 아들도 마약을 했죠. 김무성 아들도 마약을 했죠. 이 모든 적폐 세력들이 기업하고 있잖아요. 자한당 세력,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적폐 세력들, 그 다음에 언론 적폐 세력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권자를 대별하는 촛불의 상징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 사람을 완전히 공격에 몰아넣고 있어요. 예. 이 우리의 주권자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자는 삼성의 돈을 안 받겠다, 기업의 돈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보내주는 5만원, 6만원, 3만원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선거를 치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옛날에 성남에서도 자한당 사람들이 그 성남시장 되기 전에 그 건설회사하고 밀착을 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들이 꿀꺽 삼키려고 하는 거를 그 성남시에서 그거를 관리를 넘겨받아가 하는 통에 돈이 몇백억 이익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성남에 도로 돌려주겠다 하고 공원도 짓고 거기서 건축물도 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부자가 된 데가 성남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떤가요? 태영건설이라든지 삼성에 관련되는 회사라든지 얼마나 삼성에 관련 회사도 지금 거기 많이 있는가요? 이런 회사를 이익을 갖다가 전부 다 주권자한테 돌려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먹어왔던 그 하이에나 정신의 썩은 고기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진짜 미쳐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주권자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열받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걸로 큰 소리 치면서 살았는데 이제 주권자한테 다 뺏기게 생겼다 이거죠. 이재명이 주권자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시장 때 96% 공약 이행률을 했었어요. 경기도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많은 지금 그 토 세력들이 지금까지 거기서 벌어오고 조폭을 이용해가지고 땅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돈을 저거멋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조폭하고 연관되고 마약을 가지고 놀고 룸사롱 가서 놀고 이렇게 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게 될 수 없게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주권자 촛불의 상징 이재명을 완전히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이 촛불의 상징이 만약에 촛불이 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가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이 후보자가 아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성공시키는 것. 그래서 이 건설이 다시 자리 잡히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주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증거로서 그 시간만큼 그 노력만큼
그 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은 촛불도 꺼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환경, 자살, 부패 이런 거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패공화국, 자살공화국 이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전혀 삼성 이재용도 돌아왔어요. JTBC에서 하는 꼴을 보세요. 지금 현재 SBS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아수라를 보세요. 이재명이 무슨 사건을 친 것처럼.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사람들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 기억도 못 한다는데 기억도 못 한다는데 아무 증거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JTBC는 중앙일보 거고요. 중앙일보는 삼성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업도 다 잡아먹고 있죠. 그 다음에 SBS, 건설회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쳤어요. 그건 뭔가요? 언론 적폐, 기업 적폐, 완전히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 위에서 놀아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목을 잡고 있길래 이렇게 주권자가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해달라고 이름을 한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전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처럼 뭐 의혹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방송에서 사람들 가지고 놀고 이러는가요? 거기다가 그 완전 내가 볼 때는 김부선하고 공지영은 마인드가 완전히 그냥 썩어 빠진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을 내세워가지고 그 여자들은 사실은 내가 볼 땐 그래요. 너무 많은 그 피해의식에 쩔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지 부조화를 느끼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판단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이재명한테 무슨 종북 빨갱이 안 먹혔죠. 그 다음에 뭐 폐륜 안 먹혔죠. 이제 불륜도 증거 하나도 없는데 공지영하고 둘이서 이제 달려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공지영은 또 계속 잡소리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정신이 딱 어디 나갔어요. 진짜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몰라요. 와, 나 이런 천면피 진짜 이런 사람이 작가라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요.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폭까지 엮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갖다가 우리의 촛불 영웅을 이런 식으로 우리 주권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그냥 나 이제 피곤해서 막 못 싸우겠다 이러면은 누가 손해인가요? 누가 손해인가요? 예? 주권자만 손해예요. 예.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발목 잡히고 들미 잡혀가지고 기업들한테, 삼성한테, 언론한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못 지키면 촛불이 꺼집니다. 예, 촛불이 꺼지면 우리나라는 공화국, 자살공화국, 부패공화국의 늪에서 또 못 태어나고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제적으로도 그래요. 저렇게 정치가 불안하고 있잖아요.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이러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정말 창피스럽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도 좋을 게 없어요. 내만 뭐 이 나라에 이렇게 공기 좋고 나무도 많고 좋은 나라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혼자 편하고 내 힘든 거는 잊고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발전 없는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발전이라는 것이 막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막 명예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저는 발전의 척도가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있잖아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발전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행복주의자거든요.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지고 이 촛불 정신을 끄트리면 안 됩니다. 예. 화이팅! 바이!